안녕하세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 1, 2월 기본 이론 과정에 대한 학습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그 1, 2월 과정은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만의 이제 자기를 위한 어떤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만의 학습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진도 국토교육법부터 이제 진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미 11월 입문과정도 진행했고 또 1, 2월 과정에 기본 이론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OT 없이 바로 이제 본 내용으로 진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32페이지 교재 보시면 돼요. 32페이지 교재를 펼쳐 두시고 앞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공법은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이 몇 개가 있죠? 4개. 국토교육법이 있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농지법, 이렇게 4개가 이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공법에 해당합니다. 그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렇게 했고요. 이제 모두 12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최소 이제 한 8문제 이상을 맞추면은 안정적으로 이 과목은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1, 2월 강의는 이제 국토교육법을 한 6주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서 국토교육법 위주로 강의를 중점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3, 4월 강의는 이제 국토교육법은 핵심 테마를 조금 깊게 들어가면서 1, 2월부터 조금 더 스피드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보면은 이제 광역계획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펼쳐놓고 앞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이제 국토계획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법, 국토교육법이죠. 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국토계획에는 이렇게 이제 3가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제 핵심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네. 자,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뭐죠? 광역계획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웃하고는 2개 이상의 도시공간, 2개 이상의 도시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광역계획관이 지정이 되면은 이 지정된 광역계획관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수립됩니다. 그것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즉 광역도시계획에 들어맞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가 계획됩니다. 무슨 계획이죠? 도시, 군 계획이 되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이란 글자 그대로 뭐 하나의 도시죠. 도시 단위로, 또 하나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도시와 군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에는 2가지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 그렇게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오늘 진도는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어떤 목적으로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게 될까?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하고 지정권자하고 지정 절차가 이제 우리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죠. 저는 여기서 교재를 전부 다 읽어드리진 않고 딱 핵심,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 하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재 32페이지를 그대로 두시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앞을 보시면은 자, 광역계획권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광역계획권은 여러분 여기가 서울입니다. 오랜만에 보거나 서울. 그리고 인근에 경기도 파주시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이렇게 3개의 도시와 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광역계획권은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었을 때 네,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파주하고 경기도 연천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도 이것도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광역계획권이 시험에 나오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대개 정답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핵심이 지정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늘 네, 혼동하지 않고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자, 하기 위해서 하나 점검을 합시다. 잠깐만요. 하나 점검을 하고 싶은 게 우리 행정계획책에서 중앙정부를 배웠습니다. 중앙정부. 우리 공법 시간에 중앙정부를 상징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국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뭐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뭐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합니다. 중앙행정부의 장관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었죠? 법상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죠. 네, 표정들이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광역자치단체에 뭐가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금방 시 하시면 다 이러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돼.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가 있죠.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도, 그렇게 됩니다. 도. 이 5개를 줄여서 약칭해서 공식적으로 시도라고 합니다. 시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 5개 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불러요. 그래서 시도지사라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그리고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도지사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5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기초자치단체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뭐죠? 시군, 구. 이때 구는 행정구입니까? 자치구입니까? 자치구.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으로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이 구를 말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행정조직 체계를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때 시장은 자동으로 안 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는 여기 오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도 평택시는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오는 거죠. 경기도 광명, 경기도 하남, 경기도 구리, 경기도 파주 다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승인 받잖아요. 승인은 아래에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위에 받아야 됩니까? 위. 그러면은 시군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입니까? 광역시입니까? 도입니까? 도. 그래서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법이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이 입법의 원리.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위에 승인받잖아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토교통장관, 국장, 국토교통부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일단은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봐주세요. 서울, 파주, 연천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은 누가 지정할까라는 거죠. 자, 이때는 자, 왼쪽이 어디죠? 서울특별시, 파주, 연천은 경기도가 되니까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걸쳤죠?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지정됐잖아요. 그러면은 시도 관할 구역이니까 어느 한쪽의 시장, 서울시장이나 어느 한쪽의 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관할에 있습니까? 그 관할을 넘었습니까? 넘었기 때문에 그 위에 누가 지정하죠? 국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 정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파주하고 연체를 묶었습니다. 이런 파주시는 광역자치단체입니까? 기초자치단체입니까? 기초자치단체. 또 연천군도 기초자치단체잖아. 그래서 파주시하고 연천군을 묶어서 광역계획을 지정한다면 어느 한쪽의 시장이나 군수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관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위에 누가 지정합니까? 특별시장입니까? 경기도지사입니까? 경기도지사. 이렇게 해서 이때는 도지사, 관할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32페이지와 같이 봅니다. 여러분 3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박스 있죠? 네, 박스 안에 광역계획권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입니다. 자, 32페이지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광, 그 다음에 특시, 도, 그리고 특도. 이 5개를 뭐라고 하죠? 시도라고 하죠, 시도. 금방 배웠죠.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구에 속하는 경우 아까 파주하고 연천을 묶으면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맞죠? 이때는 누가 지정하는 거죠? 관할도지사. 관할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지정권자가 주로 정답 결정하기 때문에 꼭 자, 이렇게 현장을 상상하면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옵니다. 오른쪽에 오시면은 33페이지에 2번에 보면은 광역계획원의 지정과 변경 요청이 나와 있고 3번에 광역계획원의 지정 절차 나와 있습니다. 그 3번에 광역계획원의 지정 절차는 동그라미 해놓고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죠. 자, 서술하니까 하나만 읽어볼게요. 자, 국토교통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변경을 하려면은 관계되는 광역계획권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수로부터 마저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동그라미. 그리고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니까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어디입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동그라미 하면 되죠.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죠? 밑에 원리가 똑같으니까 동그라미 이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서울, 파주, 연천 묶어서 국토교통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이 광역계획권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누구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관계되는 시장으로서 파주시장, 연천구로부터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지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다음에 상시로 생각해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파주, 연천을 묶어서 광역계획을 지정하면은 이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구서에게 그 내용을 비밀로 해야 됩니까? 통보해줘야 됩니까? 통보.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면은 무엇이 나와 있죠? 통보.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 지정하면은 관계되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여기까지고요. 자, 광역계획권의 출제에 자주 반영이 되고요. 시험이 나오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주로 정답을 결정하더라.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으로 갑니다. 그럼 잠깐 봐줘요. 자, 이렇게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됩니다.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공간, 도시나 군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은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33페이지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의 나와 있습니까? 의 나와 있죠. 처음 들으신 분은 밑줄을 꺼두는 게 좋겠죠. 광역도시계획이란 이제 밑줄 끄면 되죠. 지정된 광역시입니까? 광역계획권입니까? 광역계획권. 광역시하면 틀려요.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의 행정계획으로서의 법적 성질은 일반 국민을 구속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죠.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정답을 결정할 요소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가지고 광역도시계획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의 핵심인데 잠깐만요.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까? 그 다음에 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은 승인을 받습니다. 자, 그때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 절차죠, 절차. 절차는 하나입니까? 두 개 이상입니까? 두 개 이상이 순서대로 나열되어야 절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죠. 뭐 하죠?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를 문장이 돼요. 기초조사를 한다. 두 번째는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그리고 관계되는 시당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또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됩니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요.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1번, 2번은 조금 이제 지문수, 오지선다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 2번.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나와 있습니까? 34페이지 저 밑에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기초조사 동그라미 합니다. 기초조사를 동그라미 하시고 처음 들으면 이제 기초조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좀 궁금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볼까요? 예? 여러분 서울, 파주, 연천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 10년, 20년 이후에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 지역의 토지를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하려면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지역의 산업, 인구, 환경, 교통, 주택, 토지용 상황 등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을 해봐야 되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초조사라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든지 말든지입니까? 하여야겠습니까?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산업, 인구, 환경, 교통, 문화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합니다.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임의 규정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적 절차, 의무사항이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맨 밑에 줄을 봅니다. 맨 밑에 줄을 보면은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는 네 번째 줄 끝에 봅니다. 밑줄 끝죠?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밑줄 거예요. 조사하거나 뭐 할 수 있다? 측량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해두면 되죠. 그게 이제 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이.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위에는 그냥 참고로 넘어오면 되는 거야, 빨리. 예를 들면 교재를 볼 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당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은 미리 인구,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하지 말고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이다 라고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확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기초조사에서는 두 가지를 챙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신설대가 챙겨야 되는데 올해 신설된 게 아니고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잠깐만요. 그럼 봐요. 이 넓은 즉 이 광역계획권의 인구, 교통, 주택, 환경, 산업, 토지용상을 조사하고 측량하면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하고 측량하고 많은 조사 측량을 위한 재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렇게 얻게 된 데이터는 그 정보 자료는 일회용입니까?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라는 규정이 4, 5년 전에 신설됐어요. 그리고 그 변동사항을 도시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기초조사 정보 체계의 변동사항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규정이 신설됐죠. 자, 여러분 교재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양괄호 4번이에요. 35페이지 양괄호 4번하고 5번을 묶어줍니다. 묶어서 살짝 별표를 하나 해놓고 지나갈 때 읽어주셔야 돼요. 꼭 읽고 지나가면 돼요. 너무 쉬워서. 읽어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당구소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기초조사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칠 것으로 지금부터 기초조사 정보체계,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내려옵니다. 5번. 몇 년마다, 두 번째 주제 몇 년마다? 5년마다 기초조사 정보 현황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반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놓고요. 자, 그 두 가지 기초조사 정보체계 그리고 기초조사 정보체계가 한번 구축되면 영원합니까?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됩니까?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챕터 넘겨서 두 번째가 이제 공청회죠. 공청회는 이거 제목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 개최해서 교재 보면은 주민과 그리고 관계 전문가, 주민과 관계되는 전문가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뭐죠? 공청회 이렇게 오라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뭐죠? 공청회. 나중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뭐냐면은 공고 및 열람이 공고 및. 그래서 공청회하고 구분해야 될 게 뭐죠? 공고 및 열람하고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됩니다. 수립되면은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된 광역도시가 승인받죠? 네, 그럼 승인을 하려면은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수립권자 37페이지까지 봅니다. 여러분 교재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은 4번 큰 4번에 중간에 있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나와 있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거의 매년 출제해요. 그때 정답을 가장 많이 결정하는 게 뭐죠? 수립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아마 기본 이론을 할 때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별표를 하시라고 했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고개를 잠깐 들어볼까요? 네,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여기요. 서울, 파주, 연천, 서울, 파주, 연천을 묶어줍니다. 이거 뭐죠?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시도, 서울시하고 경기도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되면은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맞죠?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이걸 보고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때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도지사, 누구죠? 시도지사니까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합니다.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공동 시도지사 공동 수립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광역계획은 시도, 관할구에 걸치된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승인받습니다. 아까 잠깐 배웠죠?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장, 국토교통부장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똑같은 원리가. 봐요. 여기는 경기도 파주. 여기는 경기도 연천이에요. 경기도 연천군이죠. 파주시. 묶으면 뭐죠? 광역계획권이 됩니다. 이때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했죠?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요.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된 시당구소, 파주시당과 연천군소, 관계된 시당구소가 협의해서 파주시당과 연천군소가 협의하고 그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시당군소가 협의하여 공동 수립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시당군소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승인받죠? 누구에게?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립권자하고 승인권자를 완전 구분하셨죠.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그리고 광역계획권의 승인권자를 구분한 거예요.
시도지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승인하죠? 국장. 시당 군수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승인하죠? 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하고 그리고 광역계획권의 승인권자 이 세 개는 끊임없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활용하면서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이렇게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혼자 봐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한번 봐요. 시당군수, 파주시장과 연천구서 협의해서 도지사에게 공동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시당군서 요청하면 도지사하고 관계되는 시당군서가 공동 수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관계된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공동 수립을 요청하면 국토부장에게 요청하면 국토부장은 시도지사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제. 여기서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시당에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네,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토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당군수가 요청하여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장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런 것이 정답을 많이 결정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수립권자.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37페이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37페이지 오른쪽 하단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자, 수립권자 봅니다. 시당군수 공동수립 찾으셨나요? 금방 설명드리잖아. 광역계획이 같은 도 관할구요. 아까 파주하고 연천은 같은 도 맞죠? 파주와 연천처럼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하면 누가 수립하죠? 시당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거 맞죠? 설명드린 거잖아 이 두 개를. 그 다음에 도지사 봐요. 광역계획을 지정하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지날 때까지 시당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직접 수립하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요. 그 다음에 시당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러고 두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 이럽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누가 수립하죠? 국장. 광역계획을 지정하고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어. 누가 수립하죠? 국장. 여기서 잠깐만요. 잠깐 이거 물어볼게요. 여기요. 방금 읽어드린 건데 여러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잖아. 광역계획 시도에 걸치면 관계된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됩니까? 국토부장에게 승인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광역계획은 지정을 했는데 그날부터 3년이 지나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3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국장이. 그 다음에 광역계획은 같은 도 관할 구역이면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합니까? 시당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해야 되잖아. 근데 그리고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3년 내에 해야 되잖아. 근데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몇 년 지났죠? 3년이 지날 때까지 파주시장과 연천군서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하고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수립할 수 있죠?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정말 중요합니다. 수립권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38페이지 보면 광역도시계획 승인 나와 있습니까? 승인 나와 있습니다. 승인. 자, 중간에 있습니다. 38페이지 승인. 광역도시계획 승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읽어볼게요. 시도지사는 있을까요? 손 떼십시오.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했거나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돼요? 시도지사는 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시장구세 요청으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런 게 정답 결정한다니까.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것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만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까? 그걸 하지 아니합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요 표시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정답 결정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도지사 승인 같이 봅니다. 도지사 승인. 39페이지 오른쪽에 보세요. 양가로 2번 도지사의 승인. 동그라미 1번 봐요. 시당 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고 변경하려면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다 드린 거죠? 네, 확인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광역교권이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면 관계되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하고 누구에게 승인 신청하죠? 국장.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야 되잖아. 승인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관계되는 행정기관장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관계 중앙행정위원장과 이 시도지사가 승인 요청한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해주든지 관계되는 중앙행정위원장과 승인 전 사전에 협의해야 돼. 누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이 광역계획권에 관계되는 중앙행정위원장과 승인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합니다. 그래서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죠? 협의, 심의.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한다. 똑같아 원리가. 그럼 봐요. 시당군수가 공동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하면은 도지사가 이것을 승인할 때도 혼자 승인하는 게 아니고 이 광역계획권에 관계되는 행정기관장과 승인 전 사전에 뭐하죠? 협의, 사전 협의하고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합니다. 그래서 승인 절차는 협의 및 심의,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38페이지 잠깐만 지적해 드릴까요? 자, 38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봐요. 국토부장의 승인 아래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무엇이 나와 있죠? 협의, 심의 밑줄 끊고 지나갈 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보면은 38페이지 맨 위에 박스가 보일 거예요. 무엇이 나와 있죠? 조정신청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자, 별표를 하나 할까요? 조정신청 별표 하나 해두고 조정신청 자, 설명 듣고 교재로 확인하겠습니다. 고개 들어주세요. 고개 들어주시고 자, 여러분 서울, 파주, 연천 묶으면 뭐죠?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게 되면은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몇 년 내에 승인 신청하죠? 3년.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수립하죠? 국장. 근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공동 수립 못 하잖아. 협의가 안 되면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조정 신청하면 돼요.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우리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조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조정 신청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도시 내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시도지사는 광역도시 계획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누구에게 조정 신청하죠? 국장에게.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 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누구에게 조정 신청하죠? 도지사에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때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어. 단독으로.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 계획 내용을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예요. 협의가 안 됐는데 어느 한쪽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에 조정 신청한 거예요. 그 말은 어느 한쪽에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 그래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협의를 권고할 수 있어. 기한을 정하여 협의를 권고할 수 있어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협의가 안 됐어.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조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정을 하게 돼요. 이해가 됐죠? 교재 그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런 교재 38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를 봐주시면 됩니다. 조정 신청. 자, 1번 같이 읽어드립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누가? 시도지사가 줄 거다요. 줄 거드립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손떼죠.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동그라미예요. 공동 동그라미, 단독 동그라미, 공동 또는 단독으로 누구에게? 국토교통 장관 줄 거죠. 국토교통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시도지사 자리에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됐어. 그러면 국토교통 장관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도지사. 시장 군수는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 누구에게 조정 신청? 국장에게 조정 신청. 그렇게 되는 거라고. 2번. 국토교통 장관은 단독 동그라미.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밑줄 쭉.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밑줄 쭉 손 떼십시오.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누가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설명드린 거 맞습니까? 네,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 밑에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이제 지금 뭐 설명하고 안 해도 돼. 이제 이 정도 하면 돼. 이 정도 하면은 너무 완벽하게 광역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군더더기를 빼면서 출제 가능한 영역은 전부 이렇게 하나하나 찔러서 다 체크해드렸고요. 교재에 체크되고 설명된 것을 위주로 해서 이제 복습을 반복하시면 완벽한 수업 준비해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제2절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40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펼쳐두시고 잠깐 앞을 볼까요? 네. 우리는 지금 국토계획법을 공부하고 있죠. 이 법의 핵심은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 법을 구성하고 있는 행정계획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과 얹어서 최고의 국토계획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도시와 군 단위입니까? 전국토 단위입니까? 광역계획권 단위입니까?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거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해서 지정하게 될까를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무엇을 공부했죠? 여기 보시고요.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일까? 의의를 했죠. 의의를. 자, 지금부터 마이크 들고 내려가면은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 마이크를 들이면은 말을 하면 됩니다. 이제. 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앞에 안 오겠죠. 광역도시계획이 뭐죠?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다. 그 다음에 성질. 행정계획으로서 법적 성질은 구속입니까? 비구속입니까? 비구속이니까 국민을 구속할 수 없는 행정계획이다 이 말이야. 내가 땅 사고 집 짓고 땅 사서 개발할 때 나를 규제하지 않는 행정계획이에요. 나하고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입니까? 직기적으로 없습니까? 없어. 나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냥 평택, 오산, 안성을 묶어서 이 지역 단위의 장기적인 방향, 개발 방향만 제시하는 거야. 그 지역에 땅 사서 개발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입니까? 비구속입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근데 이런 건 시험 안 나온다고 그랬죠. 옛날 얘기, 옛날에. 진짜 행정법 할 때 옛날에 6, 70 되는 거 공부했다고. 안 나와. 왜 하죠? 폼제려고. 책에 격식을 갖춰야 되니까 넣은 거죠. 이런 거면 공부하면 안 돼요. 안 나와. 내지도 않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광역도시계획에 뭘 공부한 거죠? 수립 절차를 했잖아요. 수립 절차. 저를 보고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제일 먼저 뭐 하죠? 기초조사하죠.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기초조사할 때 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돼서 조사하잖아. 이렇게 얻게 되는 정보는 일회용입니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합니까? 구축 운영. 몇 년마다 변동상 확인하죠? 5년마다. 그럼 순접일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넓은 지역을, 그 안성, 평택, 오산을 묶어서 10년, 20년 이후에 어떻게 개발할 건지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면 당연히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들이 될 거 아니야. 무슨 절차죠? 공청회를 개최해서, 공청회를 해야 된단 말이야.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연히 평택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겠죠? 관계된 시당구수의 의견 들어봐야 되겠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죠. 대답하십시오. 시도지사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장. 시당구수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 국장과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승인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승인 전 관계되는 중앙정기관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서 승인 절차는 협의 및 심의.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가장 중요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립권자 공부한 거죠. 수립권자. 그래서 일단 인터넷 강의로 강의를 딱 듣고 나면은 일시정지하고 이렇게 무엇을 공부했는지 의, 성격, 목차들을 떠올려보는 방법으로 해보고요. 목차를 떠올리면서 혼자 중얼중얼 좀 이렇게 되새김을 하고 그 다음 차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공부했는지 뒤돌아보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류도 앞만 보고 삽니까? 역사를 공부합니까? 역사를 연구하고 복습을 하고 나쁜 과정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되돌아보고, 그죠? 그것을 토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공부도.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일단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좀 짧지만 좀 쉬었다가 도시군 기본계획 진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